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의 복잡한 세계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잡한 권리 관계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최신 판례를 통해 그 예외 사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표 스크립트 길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소기준 권리의 중요성부터 시작해 각 권리 유형별 특징, 그리고 실제 경매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말소기준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란 한마디로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에 설정된 수많은 권리들 중에서 낙찰 후 소멸될 권리와 낙찰자에게 인수될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마치 등대와도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여러 권리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으로 그 이후의 권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톨게이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차량들 선순위 권리은 모두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톨게이트 통과 여부 말소기준 권리의 존재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에 차량들 후순위 권리는 이전 차량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 선순위 권리는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되는 반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 후순위 권리들은 대부분 경매를 통해 소멸하여 낙찰자에게 깨끗한 부동산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소기준 권리이며 이 권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권리 분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말소기준 권리를 잘못 파악하면 예상치 못한 채무나 권리를 떠안게 되어 낙찰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 대해 하나씩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말소기준 권리는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이 근저당권이며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날짜, 즉 접수일자가 말소기준일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담보권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존재한다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권리의 소멸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근저당권이 후순위 권리들을 모두 소멸시키는 소멸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특성이 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소기준 권리는 바로 가압류입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보전 조치이고 압류는 보다 확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압류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저당권보다 앞선 일자로 기입된 등기여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에 대해 설정된 가압류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라면
이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압류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이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그 설정 시점과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므로 권리 분석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압류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소기준 권리는 담보가등기입니다. 가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담보가등기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역시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보다 앞선 일자로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어 있다면 이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담보가등기는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추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매 계약 등이 완료되었을 때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으로 이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며 오히려 낙찰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낙찰자의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전세권이 등기부등본 전체에 대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의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전세금을 지불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임차권과는 달리 등기함으로써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전세권이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그 이후의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세권이라면 특히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해당 전세권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는 전세 만료 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입찰가를 산정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회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만 해당 권리가 소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에만 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전세권의 성격과 경매에서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이 권리는 다른 권리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경매 부동산의 아무런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등장하는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즉, 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가 신청되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어떠한 권리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직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며 등기에 기재하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만이 존재할 때 이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매우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권리 분석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역시 경매 개시결정 등기일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권리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강제 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되는 것이며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때 등기됩니다.
이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주로 무담보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5가지 주요 권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권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경매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며 안전한 경매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소기준 권리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이러한 예외 사항들과 주의 사항들을 더욱 자세히 그리고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이자 매우 위험한 권리로는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앞서 담보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나중에 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만약 이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낙찰자가 어렵게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투자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존재한다면 해당 물건의 입찰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거나 반드시 권리 분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그 자체로 낙찰 후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예외는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낙찰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등기 순위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당연히 인수됩니다. 유치권은 특정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에서는 공사대금, 수리비 등 해당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만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까다롭지만 한번 성립되면 매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가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토지만을 낙찰받았더라도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며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권리가 성립될 경우 낙찰자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경매 물건의 현장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입니다. 현장 조사 시에는 주변 주민들의 증언, 공사 흔적, 분묘의 존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외는 압류등기의 경우입니다. 압류등기는 앞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그 압류를 설정한 주체와 피압류 채무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만약 압류등기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해당 압류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소유자의 채무가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과는 별개로 남아있어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자에 대해 설정된 압류라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관련 압류인 교부청구의 경우입니다. 교부청구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지만 해당 부동산의 경매, 대금에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로는 등기부상의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어 배당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압류등기의 소멸 여부는 그 압류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와의 선후관계,
그리고 채무의 성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예외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대부분의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 유형의 가처분은 즉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불법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는 가처분 등기의 목적이 철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자 역시 그 목적에 구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낙찰자는 해당 가처분을 인수하고 건물 철거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가 보인다면 그 내용과 설정 주체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의 존재는 낙찰 후에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 임차권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 또는 상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으면 그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즉, 낙찰자는 해당 임차인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거나 대항력만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자에게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등기 임차권은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매 진행 시 법원에서 공시하는 매각물 건명세서를 통해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명도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가 산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 분석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전세권 관련하여 더욱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세권은 소멸하고 낙찰자는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권의 성격상 전세금 반환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때에만 소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에만 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경매 참여자들이 전세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배당 요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전세권은 등기되어 물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경매에서는 채권적 성격이 강조될 때가 많으므로 배당 요구 여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의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 등기, 특정 조건의 전세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정 압류 등기, 토지 소유자의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미등기 임차권과 같은 예외사항들은 낙찰자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매는 단순히 가격 경쟁을 넘어선 복잡한 권리 분석의 과정이며 법률적 지식과 현장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오늘 다룬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매 투자가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매 물건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권리,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경매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 기회이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학습만이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경매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